2019년 새해를 맞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시청 청사 3층 한누리실에서는 출입기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주관하는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마음만 한결 같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끝내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민이 시작인 성남을 향한 전진은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여러분께 선보인 시민청원제 관련 답을 12월에 드렸지요. 8호선 판교역 연장 5,000명 넘는 시민들이 이렇게 청원해 주셨고 그 열망을 담아서 잘 추진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그 국토부 승인이 남아있고 이 승인이 끝나야지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시작을 하는지라 일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진척사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알려드리겠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아이 출산 때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금 성남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출생률이 31위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희들 이런 정책,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에게도 소액이지만 출산 장려금을 드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으로 우선 아동수당은 올해 1월 25일부터 11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마 11만 원도 경기도 최초였고 전국에서 최초였고 12만 원 역시 이건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거 역시 최초인 것을 알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상반기 최소 한 곳, 그다음에 올해 한 해 4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난 7월 이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성남시립의료원이 3월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완공이 꽤 늦어졌는데요.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진료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점 오차가 없어야 돼서 지금까지 쭉 점검을 해왔고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하에 정확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과 그 다음에 정체성, 좀 포지셔닝을 둔다라고 포지셔닝 정립을 위한 보다 촘촘하고 치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쉽게도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의 핵심인 우수한 의료 인력의 채용, 원장님도 새로 모셔야 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립의료원 건립운동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2002년 3년부터 그 운동이 있었고 2013년부터 건립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땅값까지 합쳐서 약 4천억이 든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이런 의료원은 지금까지 거의 전무후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활용정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역시 계획이 쓰고 진척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노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비전 선포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올해부터 이한규 부시장님을 모시고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워낙 전에도 성남에 계셨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성남에서 부시장을 하시는데 워낙 이런 실리콘밸리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역량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스마트 산업의 메카를 위한 자문단도 이미 구성했고 진행 단계에 맞춰 포럼, 컨퍼런스 등을 열면서 이한규 부시장님과 함께 시민들과 진행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판교트램은 올 1월 말에 3순위 발표를 합니다. 아마 예상은 부산, 수원, 성남이고요. 3월에 최종
후보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관광 자원의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17만 9천 명 직장인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버스 중공영제와 공유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올해는 교통체계 개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공유 자전거만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원도심은 자전거가 어렵습니다. 전기 이 언덕 때문에. 그래서 하이테크밸리까지를 생각을 하면, 직장인 통근을 생각을 하면 공유 전기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재생은 미래고 도시개발은 현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또한 시민 참여적인 도시재생이 불붙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저희 우호도시 의향서를 체결하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 그런 캐나다 밴쿠버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심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올해는 태평 이사동을 시작으로 원도심 후 본격적인 도시재생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수립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부의 기본 방향 확고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 이주단지, 순환 이주단지가 있는 개발을 하겠노라라고 약속을 드리고 작년 말에 LH하고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순환 이주단지 협조해서 가자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더불어 20년 넘게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이 장소를 전문가들,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모셔서 보여드렸는데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잘 재생을 한다면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건 제가 영국 테이터 모던 화력발전소를 재생을, 테이터 모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프랑스의 F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역사를 개조해서 그 스타트업 캠퍼스로 만든 곳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도시 재생의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제대로 한다면 F 스테이션이나 테크 모던이든 뭐든가 결코 손색이 없을 거다.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답을 드려서 저로서는 이제 시민과 잘 소통을 해서 성남 도시가치 전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겠노라. 천천히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 최상위 규모답게 지역 화폐는 올해부터 이미 1천억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미리 달성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월 중에 한국조폐공사와 정식 MOU를 체결해서 모바일 지역 화폐 시범 사업을 일단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그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4월경에는 청년배당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품배달 서비스 온라인몰 구축도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을 위한 맞춤 정책 역시 계속되는데 3월에 수정구 신흥역 일대 청년지원센터 1호가 설치되고 그 즈음에 청년 명예부시장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비전센터 개소하는 건 아시죠? 약 240-50평 정도 되는 규모로 개소가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7번째입니다. 2022년까지 어르신 1만명 일자리를 목표로 올해도 분주하게 뛰겠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더불어 한반도 평화의 기운에 힘을 보태서 이미 지난 12월에 한중국제학술대회를 했는데 그때 밝힌 바와 같이 인도주의적 의료협력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현재 관내 의료기관 업체와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차 이것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 알랭드 보통은 성인이 된다는 것은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진짜 어른이 되려면 우리가 타인을 좀 더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리는 자신의 근본이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우리의 근본을 묻는 해라는 것에 성남 역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성남을 있게 해준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찾는 노력에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성남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내 고장 우리 성남을 위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제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저는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해온 6개월이 영광이었고 앞으로 3년 6개월도 끊임없는 영광일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각 언론사들의 질문과 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오찬으로 제공된 만둣국으로 화기애애한 식사를 하며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염원하는 활기찬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